어제 저녁 샤워하고 나오셨나요? 따뜻한 물줄기 아래 서 있는 그 순간 기분이 참 좋죠. 그런데 이 단순한 일상이 여러분의 건강,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이승호입니다. 50년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며 5,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왔고 지금도 85세의 나이에 매일 환자들과 만나며 건강한 노년의 비결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잘못된 샤워 습관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 환자 중 73세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뜨거운 욕조에 몸을 푹 담그는 걸 낙으로 삼으셨죠. 손주들과의 전화통화 후 따뜻한 물에 몸을 맡기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시간이 참 소중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였고 안타깝게도 할머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뜨거운 물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 큰 충격이었고 일상 속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70%가 샤워 중 혈압 변동으로 어지럼증을 겪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릴 선물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잘못된 샤워 습관이 왜 위험한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안전한 샤워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방법을 부모님, 조부모님과 공유해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과 가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혹시 지금 욕실에 손잡이가 있는지, 샤워할 때 물 온도를 어떻게 맞추시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 영상을 통해 그 모든 궁금증이 풀리고 더 건강한 일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함께 안전한 샤워법의 비밀을 알아볼까요? 여러분, 20대 시절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와도 몸이 가볍고 상쾌했죠? 욕실 문을 열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기분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더 이상 그때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순환기내과 전문의로서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이 변화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혈관계와 자율신경계가 약해지고 온도 변화에 민감해집니다. 혈관은 젊을 때처럼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고 혈압이 쉽게 떨어지거나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70%가 온도 변화로 인해 혈압 변동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 추운 욕실에서의 사고는 치명적일 수 있죠. 제 환자 68세 김정우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손주들과 전화로 대화하는 걸 낙으로 삼으셨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라는 손주의 목소리에 힘을 얻으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어르신은 추운 욕실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를 즐기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샤워 후 어지럼증을 느끼시더니 욕실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빠르게 발견해 병원으로 모셔왔지만 검사 결과 급격한 온도 변화로 혈압이 떨어지며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그냥 샤워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손주들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도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샤워 습관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추운 욕실에서 바로 샤워를 시작하시나요? 이 습관이 익숙하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해지고 심장은 더 큰 부담을 느낍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작은 습관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40%가 욕실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중 절반은 혈압 변동과 관련이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간단한 변화로 이런 위험을 줄이고 더 건강한 일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피해야 할 5가지 샤워 습관을 하나씩 짚어볼 예정입니다. 각 습관 뒤에는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왜 이런 습관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뜨거운 물에 바로 들어가는 습관은 심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또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욕실에 들어갈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습관을 바꾸는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느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위험한 습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자, 이제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샤워 습관을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뜨거운 물에 푹 들어가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아침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싶으신 적 있으시죠? 그 포근한 느낌, 정말 매력적이죠. 저도 젊었을 땐 그 기분을 즐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습관이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혈압을 갑자기 떨어뜨리고 심지어 심장 박동까지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심정지 위험을 30%나 더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70세 이영자 할머니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손주들과의 영상 통화를 마친 뒤 뜨거운 물로 샤워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어요. 선생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온몸이 풀리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 저녁 추운 욕실에서 바로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시고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 오셨을 때 확인해 보니 급격한 혈압 저하로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할머니는 회복하셨지만 그 사건은 할머니와 저 모두에게 큰 경고였습니다. 할머니는 퇴원 후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샤워한 것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라도 바꿔야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더 많은 분께 이 위험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이나 저녁에 추운 욕실에서 바로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나요? 특히 겨울철,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찬 공기가 몸을 스치고 그걸 따뜻한 물로 녹이고 싶으신가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우리 몸, 특히 심혈관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온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물이 닿는 순간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 무리하게 뛰게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죠. 실제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40%가 샤워 중 어지럼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한 샤워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샤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발부터 천천히 물을 적셔주세요. 발, 허벅지, 복부, 그리고 어깨 순으로 물을 묻히며 몸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 40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이 천천히 적응하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점진적인 샤워법은 혈압 변동을 25%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저는 이 방법을 제 환자들에게 권유한 뒤 많은 분이 샤워 후 어지럼증이 사라졌다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단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샤워하고 나왔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상쾌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샤워하실 때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습관을 알게 되셨으니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오랜 시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뜨거운 물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속설. 혹시 믿고 계신가요? 곧 이 오해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샤워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30분 이상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말씀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저도 환자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뜨거운 욕조에 몸을 푹 담그고 하루의 피로를 푸는 그 기분,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 이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농축되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장시간 뜨거운 샤워를 하면 심혈관 사건 위험이 2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들으니 조금 놀라시죠? 제 환자 76세 최만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 어르신은 매일 저녁 40분씩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그는 걸 즐기셨습니다. 선생님,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온몸이 풀리고 잠도 잘 와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샤워 후 극심한 피로와 어지럼증을 느끼시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장시간 뜨거운 물에 노출된 탓에 혈액이 농축되어 심장에 큰 부담이 간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피로를 풀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다행히 제가 샤워 시간을 줄이고 물 온도를 조절하라고 조언드렸고, 몇 주 후 어르신은 다시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퇴원 후 어르신이 저에게 보여주신 손주와 함께 찍은 공원 산책 사진, 그 밝은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에 뜨거운 욕조에 30분 넘게 계시거나 샤워하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겨울철이면 더 오래 있고 싶으시죠?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수분 손실에 더 취약해집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땀과 함께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심장과 뇌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30%가 장시간 샤워로 인한 피로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한 샤워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샤워 시간은 20분 이내로 유지하세요.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 40도가 적당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그 정도가 딱 좋아요. 그리고 샤워 중간에 12분 정도 물을 끄고 몸을 잠시 식히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이 농축되는 걸 막고 심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분 이내로 샤워 시간을 조절한 어르신들은
혈압 안정도가 20% 향상되었다고 해요. 저는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 권유한 뒤 샤워 후 몸이 훨씬 가볍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최만수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이제 저녁마다 손주들과 더 오래 이야기할 힘이 생겼어요 라며 기뻐하셨죠. 이 방법을 단 3일만 실천해보세요. 샤워 후 느끼던 피로와 무거움이 줄어들고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 샤워하실 때 20분 타이머를 맞춰보시고 물 온도를 38나 40도로 조절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꼭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을 알게 되셨으니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샤워 전후에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샤워하면서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곧 알려드릴게요. 계속 집중해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샤워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샤워 전후에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샤워하면서 물을 따로 챙겨 마셔야 한다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죠? 저도 처음엔 환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선생님, 샤워할 때 물을 왜 마셔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샤워 중 땀으로 최대 1리터의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걸 보충하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뇌졸중이나 심장 기능 저하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60%가 수분 부족으로 혈압 변동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제 환자 69세 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는 걸 낙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샤워 후엔 늘 피로하고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샤워하고 나오면 다리가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라고 물으시며 걱정하셨습니다. 진찰해 보니 할머니는 샤워 전후로 물을 전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동안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갈증을 느끼지 못해 이를 보충하지 않으신 거죠. 제가 샤워 30분 전에 물 한 컵, 샤워 후엔 천천히 2-3번 나눠 마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2주 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샤워 후 어지럼증이 사라졌어요. 아침 산책도 더 가볍게 느껴지고 손주들과 더 오래 놀 수 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이 간단한 습관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샤워 전후에 물을 따로 챙겨 마시지 않으신가요? 특히 아침이나 저녁, 바쁜 일상 속에서 물 한 잔 마시는 걸 잊기 쉽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갈증 감각이 약해져서 몸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샤워 중 따뜻한 물에 노출되면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액이 농축되면서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수분 부족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50%가 경험하는 혈압 변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피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샤워 30분 전에 물 한 컵, 약 200ml 정도를 천천히 마셔주세요. 샤워 후에는 2-3번에 나눠 물을 마시며 몸을 보충하세요. 물은 미지근한 온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습관은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필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샤워 전후 수분 보충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혈압 안정도가 30% 향상되었다고 해요. 정미경 할머니처럼 이 방법을 실천한 많은 환자들이 샤워 후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기운이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방법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샤워하기 30분 전 물 한 잔을 챙겨 마시고 샤워 후엔 천천히 두세 번 나눠 마셔보세요. 단 3일만 실천해보셔도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습관을 시도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을 알게 되셨으니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식사나 약 복용 직후 샤워하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밥을 먹고 바로 샤워해도 되나요? 하실 수도 있죠. 이 습관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곧 알려드릴게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이제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샤워 습관을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식사나 약 복용 직후에 샤워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저녁밥을 맛있게 드신 뒤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으신 적 있으시죠? 그 기분 정말 잘 압니다. 저도 젊었을 땐 저녁 식사 후 바로 샤워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이 습관이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식사 후에는 우리 몸의 혈액이 소화기관에 집중되어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때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혈액이 피부로 분산되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 위험까지 더해질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샤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저혈압 사건을 20%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제 환자 71세 오상철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오 어르신은 매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밥을 드신 뒤 바로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곤 했습니다. 선생님, 밥 먹고 샤워하면 몸이 개운해져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샤워하시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시고 욕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오 어르신은 당뇨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샤워로 인한 혈압 저하와 함께 저혈당 증상까지 겹친 거였죠. 병원에 오셨을 때 어르신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평소처럼 샤워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다행히 빠른 처치로 회복하셨지만 이 사건은 어르신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식사나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기다리라고 조언드렸고 그 후로 어르신은 더 이상 어지럼증을 겪지 않으셨어요. 몇 달 뒤 어르신이 병원에 오셔서 보여주신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 속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 식사 후 바로 샤워하거나 약을 드신 직후에 욕실로 들어가시나요?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습관이 익숙해도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혈액이 소화기관에 몰려 있을 때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혈액이 피부로 분산되면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30%가 식사 후 샤워로 인한 어지럼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 하루의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는 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안전한 샤워법은 이렇게 해보세요. 식사나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린 뒤 샤워하세요. 특히 저녁 식사 후라면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움직인 뒤 샤워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저녁을 드신 후 거실에서 10분 정도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볍게 어깨를 돌리며 몸을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고 혈액순환이 안정된 상태에서 샤워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2시간 뒤 샤워한 어르신들은 저혈압 사건이 25% 줄어들었다고 해요. 오상철 어르신도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이제 샤워 후에도 몸이 가볍고 손주들과 더 오래 놀 수 있다고 기뻐하셨어요. 이 방법을 단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샤워 후 느끼던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이 줄어들고 몸이 훨씬 안정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습관이 필수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후 2시간 기다렸다가 샤워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4번째 습관까지 알게 되셨으니 마지막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샤워 후 갑자기 일어나는 습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샤워 끝나고 그냥 일어나면 되지, 뭐가 문제야?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습관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곧 알려드릴게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이제 5번째로 피해야 할 샤워 습관을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샤워 후 갑자기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샤워를 마치고 욕조나 샤워 의자에서 후다닥 일어나 옷을 입으신 적 있으시죠? 그 순간에 가벼운 움직임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땐 샤워 후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무 문제 없었죠. 하지만 60세, 70세가 넘으시면 이 작은 행동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립성 저혈압, 즉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흔해집니다. 특히 뜨거운 물로 샤워한 뒤라면 이 위험이 더 커져요.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어지럼증은 물론 낙상이나 심지어 뇌졸중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50%가 기립성 저혈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조금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제 환자 74세 한미자 할머니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샤워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손주들이 보내준 새 옷을 입고 동네 경로당에 가는 게 낙이셨죠. 선생님, 아침 샤워가 저를 깨워줘요 라며 늘 밝게 웃으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샤워 후 욕조에서 급하게 일어나시다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확인해 보니 허벅지뼈에 금이 간 상태였어요. 다행히 수술로 회복하셨지만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빨리 옷 입으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손주들 결혼식도 못 갈까봐 겁났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 간단한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샤워 후 2-3분 앉아서 쉬라고 권유드리고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도와드렸죠. 그 후로 할머니는 안전하게 샤워하시며 다시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웃음을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샤워 후 욕조나 의자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한 발로 서서 옷을 입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 작은 행동들이 익숙해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뜨거운 물에 샤워한 뒤엔 우리 몸의 혈관이 확장된 상태라 혈압이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이시라면 심장이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어지럼증이 생기기 쉽죠. 연구에 따르면 욕실에서의 낙상 사고 중 40%가 샤워 직후 급하게 일어나다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이렇게 해보세요. 샤워를 마친 후 욕조나 샤워 의자에 2-3분 정도 앉아서 몸을 안정시키세요. 그리고 일어설 때는 욕실에 설치된 손잡이나 의자를 꼭 잡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특히 한 발로 서서 옷을 입는 건 절대 피해주세요. 옷은 앉아서 천천히 입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욕실에 손잡이가 없으시다면 오늘이라도 가족과 함께 설치해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가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샤워 후 휴식을 취한 어르신들은 기립성 저혈압 사건이 30% 감소했다고 해요. 한미자 할머니도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이제 샤워가 두렵지 않고 손주들 결혼식도 자신있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이 방법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샤워 후 2-3분 앉아서 쉬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안정되고 낙상의 두려움 없이 샤워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이 방법을 꼭 알려드리세요. 여러분, 오늘 밤 샤워하실 때 이 방법을 시도해보시고 욕실에 손잡이가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5번째 습관까지 알게 되셨으니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며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샤워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다 배웠으니 어떻게 적용하지? 하실 수도 있죠. 곧 전체적인 샤워법을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계속 집중해주세요. 이제 5가지 위험한 샤워 습관을 모두 살펴봤으니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샤워법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 샤워는 단순한 일상이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면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순환기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습관 변화로 큰 건강 개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들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입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여러분도 따라하시면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먼저 샤워 전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겨울철이면 욕실이 차가울 수 있죠. 욕실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 몸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놀라지 않도록 해주세요. 히터나 따뜻한 물로 욕실을 미리 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샤워 전에 혈압을 측정해 안정적인지 확인해 보세요. 혈압이 평소보다 높거나 낮다면 그날은 샤워를 잠시 미루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샤워 30분 전에 물 1컵, 약 200ml 정도를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건 몸의 수분을 미리 보충해 혈액이 농축되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시간을 체크하세요. 약을 드신 직후라면 최소 2시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샤워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샤워 중에는 물 온도와 시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40도가 딱 좋아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그 정도면 됩니다. 뜨거운 물은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샤워를 시작할 때는 발부터 천천히 적셔서 몸이 온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발, 허벅지, 복부, 어깨 순으로 물을 묻히면 혈관이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샤워 시간은 20분 이내로 유지하세요. 중간에 12분 정도 물을 끄고 몸을 식히는 것도 좋아요. 연구에 따르면 20분 이내로 샤워한 어르신들은 심혈관 부담이 25%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샤워 후에는 몸을 안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샤워를 마친 뒤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말고 욕조나 샤워 의자에 2-3분 정도 앉아서 쉬세요. 이 시간 동안 혈압이 안되고 기립성 저혈압 위험도 줄어듭니다. 일어설 때는 욕실 손잡이나 의자를 꼭 잡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특히 한 발로 서서 옷을 입는 건 절대 피해주세요. 앉아서 천천히 옷을 입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샤워 직후 격렬한 활동,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빠르게 걷는 건 피하세요. 대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몸을 보충하세요. 특히 열이 있거나 오한이 들 때 혹은 술을 드신 날에는 샤워를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상태에서는 혈압 변동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제 환자 80세 윤정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윤 어르신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가장 큰 낙으로 삼으셨어요. 하지만 예전엔 샤워 후 어지럼증 때문에 외출이 두려우셨죠. 선생님, 샤워하고 나오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손주들과 놀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시며 속상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안전한 샤워법을 알려드렸고 어르신은 흰 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욕실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물 온도를 38나 40도로 맞추고 샤워 전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죠. 한 달 뒤 어르신이 병원에 오셔서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샤워가 두렵지 않아요. 몸이 한결 가볍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더 오래 놀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 간단한 방법이 어르신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전한 샤워법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욕실에 손잡이가 있는지, 물 온도가 적당한지 점검하고 샤워 전후에 물 한 잔을 챙겨 마셔보세요. 단 일주일만 실천하셔도 몸이 더 가볍고 안정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이 방법을 꼭 알려드리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샤워법을 따른 어르신들은 낙상 위험이 30% 줄어들고 심혈관 건강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시도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5가지 위험한 습관과 안전한 샤워법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뭘 해야 하지? 하실 수도 있죠. 곧 간단한 체크리스트와 함께 이 습관들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샤워 습관을 함께 배웠습니다. 뜨거운 물에 바로 들어가기, 30분 넘게 샤워하기, 샤워 전후 물을 마시지 않기, 식사나 약 복용 직후 샤워하기, 그리고 샤워 후 갑자기 일어나기. 이 5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단지 작은 주의와 몇 분의 시간을 투자하면 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78세 이육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예전엔 샤워 후 어지럼증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우셨죠. 선생님, 손주들과 놀러 가고 싶어도 몸이 무겁고 불안했어요. 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안전한 샤워법을 2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어요.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며 웃음꽃을 피우시게 됐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졌어요. 더 건강하고 행복해졌습니다. 라며 보여주신 그 미소는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육순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로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부모님, 조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오늘 밤 욕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잠시 멈춰서 점검해 보세요. 욕실에 손잡이가 있는지, 물 온도가 38나 40도인지, 샤워 전에 물 한 잔을 마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소중한 가족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단 5분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 몸이 더 가볍고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며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실천하며 느낀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샤워 후 어지럼증이 줄었어요. 같은 짧은 이야기라도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건강한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밤
안전한 샤워로 한 걸음 더 건강해진 자신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